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노부부가 소박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매일의 일상이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기쁨을 나누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루 종일 숲에서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을 텐데요. 날마다 깊은 숲까지 가시잖아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며 여인 손을 맞잡았습니다. 힘들긴요. 당신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소. 할아버지는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들리지 않을 법한 목소리가 문간을 넘어서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오늘 뭐 먹을 거라도 사왔나? 문가에서 들려온 소리는 초대 없이 찾아온 이웃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부부는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유명한 옆집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누구와도 잘 나누지 않았지만 노부부 집에서 맛있는 것이 있을 때면 종종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머, 이게 엿인가? 그가 접시 위에 있는 엿을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밖에 없나? 이거 먹어도 배가 차겠나? 그는 투덜거리며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군. 여기서는 먹을 게 없네? 노부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웃 할아버지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지만 매 끼니마다 슬쩍 노부부 집에 찾아와 공짜로 음식을 얻어가려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숲에 나무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감자 몇 개를 삶아 두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나,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이거 두고 당신이 집에서 드시오. 저는 숲에 가면 먹을 열매들이 많소. 걱정 마세요. 저는 집에 있으니 굶을 일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가져가서 드세요. 우리 나중에 나눠 먹어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그럼 그렇게 나누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많은 장작을 모아서 쌀을 사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며 집을 나서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할아버지는 성실히 나무를 모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게가 장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 지게를 매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 소리는 정말 아름답구나.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맑고 청아한 새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더니 새는 곧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새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가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의 모습을 발견한 할아버지는 다시금 그 청아한 새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부르는 음악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서 장터에 가서 쌀을 사야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얼른 일어나 내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맑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목이 말라 죽겠던 참인데.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말하며 시냇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구나. 그 시각
집에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등불을 들고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앞쪽에 지게를 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할머니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부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할머니의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아이 참, 나는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의 걱정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나왔죠. 할머니는 말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어두운 밤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이게 누구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이제야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요, 나. 왜 나를 못 알아보시오? 할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자세히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눈앞의 사람이 분명 할아버지였지만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듣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신 일까지 그날 겪은 일을 하나하나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제 젊어지셨으니 그 고생도 덜었겠네요.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집안일을 다 할 테니 당신은 편히 쉬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막 떠오를 때 할아버지는 다시 숲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무 하러 갔다가 쌀도 사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젊고 잘생겨진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젊고 멋있어졌는데 나는 너무 늙었구나. 할머니는 기쁨과 서운함이 섞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가요. 어디로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곳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제 밤에 말했던 그 샘물이요. 자, 당신도 한번 마셔보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샘물에 고개를 숙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고 아름다워진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를 좀 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젊어진 채로 마치 새 신부가 된 듯한 모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젊어져 행복한 삶이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큰 나무찜을 모아 시장에 가서 팔고 쌀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익살스러운 이웃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 할아버지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 그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숲에서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샘물은 어디에 있단 말이요? 이웃 할아버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웃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는 할아버지가 말한 그대로의 신비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군.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샘물 옆으로 달려가 큰 손으로 물을 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질 거란 희망에 눈이 반짝였지만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산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왜 안 돌아오시는 거지? 혹시 샘물을 못 찾은 건가? 아니면 길을 잃은 건가? 할머니는 초조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을 들고 함께 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숲속 샘물 근처로 갔지만 이웃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아이는 어른의 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분명 이웃 할아버지가 입고 다니던 옷이었습니다. 이 옷, 이웃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혹시 이 아이가?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의 이웃 할아버지는 샘물에서 너무 많은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변한 그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그냥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까? 할머니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이제 우리도 젊어졌으니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기꺼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이웃 할아버지가 아닌 그 아이는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착하고 선량한 청년으로 자랐고 언제나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예전의 인색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다시금 활기가 넘치고 젊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 가득 찬 나날이 이어졌습니다.